지금 오히려 대단지의 가격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조금이라도 좋은 단지들이 더 가격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직업적으로 함께 드리는 진매달입니다. 자, 오늘은요,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다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최근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혹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청약 단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청약 전에 반드시 이것만은 확인하자, 꼭 확인하자, 꼭 확인하자. 자, 여러분들께서 분양을 받으실 때, 지금까지, 최근까지 요 분양 가격을 보시고, 요 분양 가격을 인근 시세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인근 시세에서 분양 가격을 빼서, 요걸 안전마진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예를 들면 인근 시세가 7억, 분양 가격이 5억이면 안전마진은 2억인 단지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청약에 임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는 여기에 추가로 지역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인근 시세는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인근 시세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분양받는 곳이 수도권에서 요 지점이라 그러면 인근 시세 가격은 요만큼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가 7억인데 여기보다 더 좋은 다른 지역의 가격이 6억이나 7억이다. 또는 비슷한 지역의 가격이 5억이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하락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이 많거나 일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죠. 여기 분양 가격이 만약에 6억이야. 근데 인근 시세가 7억이네요. 그래서 여기 안전마진을 계산했더니 1억이 나와요. 1억. 여기서 이 안전마진 1억을 보고 청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아파트에 꼭 살아야 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장이 이 근처라든가 아니면 내가 예전부터 나는 죽어도 여기 살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예 안전마진도 필요 없이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요 안전마진이 1억이면 내 투자 성향상 요거는 딱 맞아. 이렇게 알고 청약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거예요. 인근 시세를 7억으로 잡고 계산을 했는데 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역에 입지해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면 지금 시세가 6억이나 7억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입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파트가 6억이나 5억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이 이유 있는 분들 말고요.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 통장을 사용해 가면서 굳이 여기에 청약을 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해서 살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거나 갈아타기 위해서 여기를 분양받기로 마음 먹으셨다 그러면 집을 사기로 마음 먹으셨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6억 7억이나 요 집을 사면 이 위상이 비슷한 입지니까 얘가 오르면 얘네들도 오를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사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얘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는 거니까요. 어차피 가격은 비슷한 입지는 비슷하게 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지에 있다 그러면 얘는 얘 위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분양을 받으시려면 인근 시세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과 반드시 같이 비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안전마진은 없다. 요걸 베이스에 깔아두시고 분양에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가격이 하락세 있잖아요. 하락세. 이게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세든 정말로 대세 하락이 올 거라서 하락세든 어쨌든 분위기는 조정이든 하락이든 분위기 자체는 매매가 전세가 다 떨어지고 있는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하락은 진짜 하락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의견이고요. 어쨌든 지금 하락은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조정이라고 믿으시든 대세 하락이라고 믿으시든 어쨌든 지금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분양받는 시기는 지금이지만 우리가 당첨된 우리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기는 2, 3년 후니까요. 우리가 입주하는 시기는 2, 3년 후인데 지금 우리는 이 하락 분위기를 보고 이 우리 분양 단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 지역 다르고 저 지역 다르고 요 지역 다르고 기존에 얼마만큼 올랐느냐. 지금 입주 물량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기존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EUC 던지는 물량이 많냐,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가격들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요것만 보고 판단을 할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을 조금 더 넓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정확한 시선으로 요 분양단지를 청약할지 거를지 요걸 판단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요걸 거른다는 거는 이 지금 분양단지가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가격을 보니까 얘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데 당연히 걸러야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단지가 좋냐 안 좋냐, 이 단지가 좋은 단지냐 안 좋은 단지냐, 앞으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해 없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랑 비슷하거나 얘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는데 얘랑 지금 가격이 비슷하거나 얘가 오히려 더 낫다면 요건 지금 시점의 가격 판단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가 오르면 어차피 얘도 오르니까, 아니면 얘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니까 뭔가 소유권을 취득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입장에서는 요 인근 시세만 보지 마시고 요 여러 지역들을 같이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역적인 말씀이었고요. 여기다 추가로 또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있어. 중도금 이자. 지금 이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 이자를 같이 계산을 안 하시면, 예를 들면 분양가격이 6억이고 인근 시세가 7억인데 여기에 중도금 이자까지 다 합치니까 6억 3천이네. 예를 들면. 그럼 이게 6억 3천이고 요게 7억이면 안전마진이 아까는 1억으로 잡았지만 7천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안전마진이 7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셔라 마셔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걸 알고 결정을 하셔라는 말씀이죠. 나는 요 7천이면 돼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1억인 줄 알았는데 7천밖에 안 되네, 요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중도금이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요걸 꼭 확인하시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분양가가 12억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던 단지라고 꼴랑 요것만 보고 결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2억 대출 가능한 것도 좋은데 중도금 이자까지 확인하시고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셔라. 오늘 영상 내용 여기까지. 굉장히 간결했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또 우리가 지내온 세월이 있지 또 서운하잖아요. 서로. 그래서 한 단지를 좀 보면요, 경기도 광주에 더파크 비스타 대시양이라는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단지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단지가 앞으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 문제도 아니에요. 일단 좀 볼까요? 여기는 홈페이지고요. 일단 특별 공급이 11월 31일부터 시작해서 1순위 당해가 11월 1일, 1순위 기타가 11월 2일, 그리고 2순위가 11월 3일인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요겁니다. 당해에서 만약에 미달이 되면 이렇게 수도권 기타 지역에까지 기회가 가잖아요. 여기 1순위 당해는 경기도 광주시예요. 광주시에서 미달이 나면 이제 수도권 거주자 1순위 분들한테까지 기회가 가는 건데, 혹시 미달이 나면 여기 바로 청약하려고 노리고 있다, 이런 분들이 몇 분이 되셨어요. 여기 청약하는 이유는 일단 입지가 10만 평 공원 속에 자리 잡게 되는 대단지, 1690세대 대단지에 여기에 또 이 옆에 또 광주역이 있죠. 역세권, 숲세권, 아니 그냥 역세권의 숲속권인, 거주 쾌적성으로 보자면 좋아요를 한 20개 눌러줘야 되는 그런 좋은 단지예요. 이렇게 거주 환경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 단지고, 이것도 모기 많다고 또 딴지 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지금 모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기가 집값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아요. 좀 더 내려보면 이 교통에 대해서 이 옆에 경기 광주역이 있어요. 경기 광주역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면 판교까지 15분 정도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판교는 일자리도 엄청 많고 이만하면 교통이 너무 좋은 거죠. 또 판교에 가면 뭐가 있죠? 신분당선 있고 GTX-A 여기 있고, 현존 가장 좋은 노선과 미래성이 가장 좋은 노선, 이렇게 신분당선과 GTX-A라는 어마무시하게 이쁜 노선까지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너무 좋잖아요. 교통도 너무 좋아요. 아시겠지만 교통이 중요한 이유는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잖아요. 양재, 강남, 노년, 신사 다 일자리가 많은 곳이고요. GTX-A가 개통한다 그러면 삼성역까지, 이게 좀 개통이 늦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런 미래성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곳이고요. 더불어서 경기 광주 역세권 개발 호재까지 있는 곳이에요. 역세권 개발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개발된 도심과 붙어있는 숲속권 대단지 아파트로서 이 지역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로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거, 그건 분명해 보이죠. 일단 단지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가격을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비단 광주 더파크 비스타 대시양이라는 이 단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전국 어디서든 분양 단지를 분석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는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요 입지 단지들은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린 적이 없어요. 이걸 안 다뤄드린 이유는 분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존 분양 가격은 여기 있었는데 주변 시세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안전마진을 깔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렇게 분양 단지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걸 분석해 가면서 그냥 조회수만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서울을 비롯해서요 주요 경기도 입지에서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들까지도 다 요 기본적인 지역 비교는 하셔야 된다.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입주 시기는 무조건 아셔야겠죠. 26년 4월이고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냐 유이자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확인해 봤더니 이번 단지는 중도금 대출 이자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저금리에다가 가격이 어마무시한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중도금 이자를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면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저금리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요 이자가 차지하는 중요성 부분이 많이 커졌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자 후불제를 확인하셨다면 내가 이자를 내는 기간을 계산을 해 보셔야겠죠. 여기 22년 뭐 12월에 자설을 한다고 하면 이때부터 26년 4월까지는 23, 24, 25, 26. 그러면 3년하고도 4개월 정도 되네요. 그러면 3년 4개월 동안 내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중도금이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일단 분양 가격을 84A 타입으로 갖고 와 봤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5억 4,700, 그리고 10층 이상이 5억 9천. 그래서 한 기준층 정도로 생각해 갖고 5억 6,600, 5억 7천 잡을까요? 5억 7천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있겠죠? 아, 이건 왜 C 타입을 했어요? A 타입으로 하면 발코니 확장 비용이 2,480이네요. 6억으로 잡아도 되겠죠? 뭐 이것저것 옵션까지 하면 2,400에 5억 6천 하면 이것저것 옵션까지 하면 6억으로 잡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6억. 그럼 일단 나는 23년 이제 4월부터구나. 4월부터 25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되네요. 앞서 말씀 잘못 드렸네요. 2년 6개월 동안 이자를 낸다. 요걸 염두해 주시고 이제 이 6억에 대해서, 자, 여기 네이버 부동산이고요. 자,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왔고요. 매매 전세에서 매매만 택해서, 그리고 아파트겠죠. 아파트 적용하고, 지금 이거는 모바일 버전이에요.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와야 이걸 좀 넓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왔고요. 면적을 30평대로 볼게요. 그리고 조건을 6억.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기에는 한 6억 5천, 6천, 요 6억 5천, 6천짜리를 요렇게 6억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매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품을 찾으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억짜리를 찾는다 그러면 6억 6천. 그러니까 지금이 요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런 시기가 아니다. 상승기에는 이런 걸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매도인이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기에는 논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매수인이 유리한 시기라서 예를 들면 6억 6천짜리를 6억에 만들, 이게 급매라면 그 급매로 만들, 지금은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6억 6천까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30평. 그리고 검색을 하면 이것들이 다 매매가 6억 6천 안쪽에 있는 매물들인데, 조건을 좀 더 넣어봐야겠네. 조건을 사용 승인일을 한 4년 잡아볼게요. 4년 정도 잡아서 매물 검색을 하면 쭉 줄어들었잖아요. 자, 보면 지금 우리가 본 단지가 여기에요. 여기 요 주변으로도 6억 6천 밑으로 살 수 있는 단지들이 여기 쭉 있잖아요. 이 지역들을 비교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여기서 분명히 지금 저 단지보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자체가 저 단지보다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찍는 거겠죠. 지금은 요걸 4년 차로 해서 검색을 했지만 이거보다 준공은 더 오래됐는데, 예를 들면 25년 이상 됐는데 투자성으로 볼 때는 더 좋은 단지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각도로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 단지 기준으로 만약에 자금을 조금 더 쓸 수 있다면 여기 당장 요 구성남만 가셔도 지금 가격 메리트 있는 단지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쉬우니까 한 두 군데만 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요 GTX A 노선 있죠? 요 A 노선이 앞으로 개통할 노선이잖아요. 요게 개통하게 되면 분명히 동탄이나 여기 제일 위로는 요 파주 운정이 지금보다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운정이나 요 동탄에 가셔서 비슷한 가격대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 광주를 보셨다는 거는 판교 때문에 보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럼 판교를 기준으로 두고요. 요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지, 요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지. 그러니까 요거를 내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 기준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근데 제 생각에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왼쪽 한번 보자고요. 요 경강선이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기. 요거 따라서 쭉 이어져서 여기 신안산선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 벌써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데 나오네요. 시흥 장곡역 25년 예정인 장곡역인데 볼까요? 쭉 들어가 보면 그럼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솔팅을 6억 6천 이하로 한 거잖아요. 그럼 6억 6천 이하의 4년차 아파트들 여기 장현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그냥 한번 볼게요. 클릭. 아, 여기는 능곡역 모함이래도네. 84 타입이 6억이잖아요. 여기는 장현 호반 서밋이고 여기는 뭐 3층이긴 하지만 6억 5천. 요런 것들을 제가 이 매물은 모르는 매물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을 가셔서 아까 분양 가격이 6억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가격에 맞출 노력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제가 작년까지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흥 살 때 아닙니다. 시흥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시흥 가격이 매력적이죠. 그리고 각 지역적인 가격을 잘 모르겠다. 지금 분위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데, 만약에 생활권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공부 차원에서요. 여기 좀 내려가서 요 밑에 보면 고덕 있잖아요. 평택. 여기도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광주 더 파크 비스타 대시양 여기를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고덕 가서 여기서 가격대 맞는 거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요 밑으로 지제역으로 가셔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셔서 분위기를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보세요. 지금 여기가 6억 5천. 저층은 5억 8천까지 하고요. 여기는 6억. 조금 더 올라가면 6억 5천, 6억 5천. 이렇게 6억 초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금 여기 단지를 6억 주고 분양받는 게 이게 좋은 선택일지 다른 게 좋은 선택일지. 자, 본 김에 인근 단지 가격도 좀 볼까요? 자, 여기가 광주역이고요. 오늘 본 단지가 여기예요. 그럼 인근 단지라 하면 여기잖아요. 이 중에서 그냥 여기 클릭해서 볼게요. 광주 이 편한 세상 광주역 2단지 매매가를 보면 이 가장 낮은 가격이 5층이 지금 7억이잖아요. 근데 실거래가를 보면 B타입은 21년 11월이 마지막 거래, C타입은 22년 6월이 마지막 거래, A타입은 22년 8월이 마지막 거래인데 7억 5천이에요. 그리고 거래가 없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히려 대단지의 가격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지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조금이라도 좋은 단지들이 더 가격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단지가 던지는 매물이 아무래도 대단지다 보니까 많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더 좋은 단지가 거래가 될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원래는 대단지가 방어력도 좋고 입지가 좋은 곳이 다 방어력도 좋은데 이것과는 다르게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더 가격이 많이 빠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시점에는 거래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거래가 없는데 여기는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지의 이 가격이 맞다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단지의 가격, 지금 가격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이 적정성을 알 수 없다는 거고요. 이건 지금 전국적으로 동일해요. 전국적으로 적정성을 알 수 없는 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그래서 제 스타일과 다르게 저는 어떤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주변에 넘어질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날 연습을 할 곳들이 너무 많잖아요. 굳이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시선을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기분 나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늘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치매들이었습니다.